지금부터는 코로나19 그리고 모레로 종료가 될 예정인 수도권의 2.5단계 거리 두기 종료가 되는지 연장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내정자, 내일부터는 청장입니다. 정은경 청장 내정자의 오늘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9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누적 확진자가 총 19명입니다. 수도권의 산악 모임 카페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3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에 모임 참석자는 19명이고 가족 및 지인이 16명입니다. 종교시설에서는 내일 또 주말을 맞이합니다. 주말 종교 행사를 포함한 모든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실시해 주시고 종교 행사 외의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도 코로나 유행이 진행되는 시기에서는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코로나 유행 시기에 일상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유행에 대비하여 우리의 일상과 습관, 환경 여건을 보다 안전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노력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는 게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김영래 SBS 정책문화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래 기자.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이었죠? 176명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200명 아래는 아래인데 오히려 그 전날보다 좀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76명이었고 그 가운데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가 161명인데요. 어제보다 좀 늘어났고 지금 계속 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100명대 아래로 떨어지질 않고 있다는 게 좀 관건입니다. 원래 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3단계 규정 요건 자체가 2주 동안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이 넘을 때 이제 3단계 확산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준 아래로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고 특히 오늘 국내 발생 확진자 중에서 수도권 확진자가 116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이 수도권의 확산세가 아직도 좀 잡히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다만 방역 당국은 그동안 브리핑 통해서 일단 안정세에는 접어든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 400명 넘게도 나왔었으니까 그렇게 의미는 부여했지만 여전히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들리고요. 네. 또 하나 서울 서대문 세브란스 병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게 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 가장 그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고 특히 또 세브란스 병원 이제 소위 말하는 빅5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큰 대학병원인데요. 이제 보면은 최초 확진자가 이제 9월 9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 조금 전 질병관리본부가 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 최초 확진자 증상을 최초로 보이는 확진자는 9월 3일부터 이미 증상이 발열과 9월 3일부터 이제 증상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이제 조사가 됐는데 이 확진자가 최초 그 확진된 건 9월 9일이면은 약 6일 동안을 지금 6일 동안이 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출근을 했는지는 조금 더 역학조사가 돼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나온 기사로는 출근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9월 9일까지 출근을 했는지 언제까지 출근을 했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밝혔듯이 이미 지금 증상이 있는 걸 인지를 했음에도 출근을 했다는 거면 명백하게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좀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방역 수칙을 오히려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해당 병원이 받을 수 있는 타격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정확하게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네. 왜 100명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무증상 감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다 보니까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찾았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일으킨 다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감염 경로 미상인 사례들도 한 20%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단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가 나온다. 그리고 더군다나 과거에 어떤 대구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 자체가 동일성이 있었은 반면에 지금은 뭐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고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 그 실제로 당시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성이 높거든요. 예. 지역이나 소속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각지로 퍼져서 실제로 요즘에는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그렇게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신규 일일 확진자가 계속 100명 이상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모레가 일단 끝나는 날인데 이걸 다시 연장을 할 거냐 아니면 이대로 종료를 할 거냐. 일각에서는 뭐 새로운 유형의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을 또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지금 상태로 만약에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지금 수준으로 계속 유지는 가능할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추석 변수거든요. 추석. 예. 만약에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이전의 수준이 보통 한 20명에서 50명 사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 수준이었어도 추석과 같은 연휴를 지나게 되면 일정 숫자로 증가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하고 200명, 그러니까 15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태에서 추석을 지내고 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일일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예견하기에는 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사항이다. 근데 최근에 그 방역 당국에서 현재의 추세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 추석 변수 이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그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영래 기자, 네. 오늘 정은경 본부장 오후 브리핑 보면 말이죠. 일상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이걸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자, 방역을 강조하면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과 불편이 그만큼 커지고 일상을 강조하게 되면 자칫하면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수도 있고 이 사이에서 정부도 균형점을 찾느라 지금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오늘은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방역을 강조했을 때 지금 이제 식당 같은 경우도 9시 이후에는 이제 식사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고통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정부도 오늘 얘기를 한 게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봐야겠다. 왜냐하면 예.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또 언제든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이미 앞에 많은 사례들, 이태원 클럽 사례도 있었고요. 그 언제든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사례는 이미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또 이 방역 세계를 유지하기에는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부담이 너무 크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결론이 나지는 않고 아마 하루 이틀 정도 본 이후에 그 일요일에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이 돼 있는데 예. 그때 어쩌면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의 2.5단계 거리두기 종료할지 연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목요일 이후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 중반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앞으로의 방역 조치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는 추석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자영업자들 또 식당이나 카페 이런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거의 임계점을 좀 넘어가고 있다. 지금 뭐 민주당 앞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시위를 한다.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9명이 와서 시위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미국인들은 크게 위기의식 안 느끼다가 막 뉴욕에서 시신을 안치할 장소가 모자르다 이 정도까지 나갔는데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도 단절 이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때 미국인들이 시위했던 게 생각이 나요.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똑같이 주거니 차라리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일할 자리를 달라, 일자리를 달라 이렇게 시위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현재 수준 150명 안팎이 어떻게 보면 고정화되어 있는 단계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0명에서 200명 사이를 계속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변수가 아까 말씀드린 추석이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추석만 지금 만약에 바로 있지 않으면, 한 달 후에 바로 있지 않으면 아마도 지금 수준으로 2.5단계를 한 2단계로 줄이고 일정 부분 경제를 고려하면서 지금 방역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수가 추석 변수입니다. 추석 때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물론 기존에 가진 종교시설에 가장 크게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식의 집단 감염보다는 가족 내, 가족 단위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추석 때 이동 금지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이동 자제를 권고한 권고하는 수준이죠. 거죠. 그러니까 금지를 시키기에는 여론 등등 해가지고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보면 일단 정부의 이동 자제 권고에 70%가 넘는 분들이 찬성한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고 있더군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번 추석은 고향을 방문하시지 말고, 더군다나 방문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친지분들이나 부모님,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추석만은 좀 자제를 하시고 집에서, 또 그렇다고 여행을 가시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조용히 한 3, 4일을 쉬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은 정부가 이걸 결정할 때 내일이나 모레 결정해서 발표를 할 텐데 절충점을 찾아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절충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없습니다. 2단계에서, 왜냐하면 추석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2.5단계를 2단계로 약간 약화시켰을 때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절충점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데, 글쎄 지금 단계에서 완화를 시키면 아마 향후에 좀 증가하다가 추석 이후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완화. 그런데 현재 지금 수도권만 2.5단계고 전국은 2단계죠. 네, 김원래 기자. 맞습니다. 자, 수도권의 2.5단계.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을 텐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 것 같다. 현재까지 취재한 내용으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건 모르고요. 최종적인 건 모르는데. 근데 이게 말씀드리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도 여러모로 고민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여러 이제 중앙 임상 TF죠. 그 위원회라든지 이런 최고 자문 기관들에서도 방역이 어떤 방역 수준도 중요한데 네.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한계가 오고 있다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연장이 되더라도, 만약 이 거리두기 연장이 되더라도 조금은 아까 브리핑에서 정은경 청장 내정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조금은 좀 다른,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다른 조치들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또 하루 이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큰 변수는 내일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될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당국과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